자, 오늘 오답률 목요일 수업 4번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제목 문제에서는 사실 그 문제 그 기출 연도수가 첫 번째 교재 소개부터 먼저 하면 오답률이라고 해서 이 교재의 포인트지. 오답률이야, 말 그대로. 오답률이라는 거에 중점을 먼저 두면 되고, 오답률이 보통 기준을 삼아서 말씀드리면 한 50%에서 60%대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총 45문제에서 문항수가 총 우리가 45문제, 듣기 포함해서 45문제 중에서 사실 5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오답률이 50% 이상인 문제들, 5, 6, 70%까지의 문제들이 평균 15문제 전후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 40%밖에 안 돼. 그러니까 틀리는 애들이 적은 문제가 이제 나머지 45문항 중에 30문제가 이제 절반 이상이 맞추는 문제들이고, 그 이상 틀리는 문제들은 15문제밖에 안 돼, 사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 아니 60% 이상, 70% 요즘 와서 80%도 보이게 되는데, 그건 내가 이제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조사한 거라서 일단 비중이 조금 많아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아봐야 80% 문제는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보통은 EBS 기준이고 76%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건 엄청 난도가 높았다는 거지. 당시 기준으로. 2019년이니까 벌써 7년 전 문제야, 이것도. 요양문헌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그 전반적인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주제 제목 안에 있는 문제야. 그치? 대입학 중에서 난도가 높은 문제 유형은 주제 제목 문제가 그나마 높고, 제목이 대입학 중에서는 1위, 그 다음에 주제 문제 23, 24가 오답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얘를 40번 문제인데 왜 주제 제목하고 같이 넣냐면 얘 때문에 그렇지. 얘가 주제 제목이기 때문에 주제 제목을 어떻게 잘 파악해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대입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핵심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오답률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간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에 속하는 문제,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상위 15문제에 속하는 문제들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난도가 조금 더 있을 거야. 같이 한번 보면, 그래서 요약문부터 먼저 한번 봐야 되겠지. 위 연구의 데이터가 결국 the expectation, 기대를 뭐 하고 있다? 동사하고 있다. 넌 진짜 너 고질병이야, 임마. 이거 5분 10분 늦고 이러는 거. 5분도 아니야, 10분은 이제 기본이야, 박시원. 네, 채점부터 하시고. 그래서 위 연구의 데이터가 결국 기대를 뭐 하고 있다? A 하고 있다. 근데 이 기대가 어떤 기대냐면, 농구 슈팅에서 성공이 좀 더 가능성, be followed by, 이거 어떻게 해석하자고 했어? A는 is followed by니까 어떻게 보자? 이것만 보자. 이거 어떻게 보자 그랬어? A 다음에 B로 이어지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A 다음에 B로 이어지다. 그러니까 슈팅이 성공 다음에 B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그 기대치를 A 하고 있습니다. 실험 내용이 뭐냐면 슛의 성공이 다음 성공을 B할 가능성, 슛 성공 다음에 B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떻다? more이니까 더 높다. 슛 성공 이후에 다음 B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그 기대를 뭐 하고 있다? 위 실험이 A 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요약문에 대해서는 4번 하는 거야. 요약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식화를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위에 실험, 그럼 우리가 농구에 관련된 실험의 내용을 먼저 읽어줘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76ers라는 팀이 있어. 그 팀에서의 이제 슛에 관련된 얘기에 이제 시험 조사가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농구 선수들의 슛이
streak, 연속적으로 연속적인지 아닌지를 찾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뭐 슈팅 리코드 기록을 한번 해본 거야. 76ers 팀에 언제? 이 시기 동안에. 그랬더니 뭐 가로 열고들은 제끼고 연구진들이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한 거지. 앞에 그 기록했던 데이터들을 뭘 결정하기 위해 선수들이 그 히트 성공이죠. 이 성공이 클러스터 투게더 같이 함께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 실험을 한 거야. 뭐보다 한 사람이 우연히 어떤 기대했을 것보다 더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분석해 본 거지, 전반적으로. 그래서 contrary to 여기 나왔어. 사실 요양문 완성이라는 게 같은 말 찾기거든. 특히나 실험의 결과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contrary to라는 말이 the expectation, 아까 이거 아니야? 우리가 한 번의 슛의 성공이 B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게 된다라는 그 기대를 실험이 A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기대와 뭐 하고 있다? 반대로라는 뜻이죠. 어떤 기대? 나타내어지게 되는 by the research sample offense, 그치? 그 팬들의 연구진들의 어떤 표본들에 의해 나타내어진 그 기대와는 달리, 그러면 선수들이 어떻다? were not more likely니까 not more likely, 가능성이 make a shoot after making their last 1, 2, 3 shots. 한 개, 두 개, 세 개 다음에 성공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슛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졌다? 작다란 얘기인 거야. 기대와는 달리. 우리 농구 용어 중에 핫핸즈라는 게 있어요. 핫핸즈. 농구 선수들끼리 이제 딱 5명 중에 이렇게 패스해서 슛 성공을 딱 하다 보면 이제 그 뭐랄까, 쟤 오늘 손이 뜨겁다. 말 그대로 핫핸즈야. 오늘 되는 날이다.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걔한테 무조건 패스하는 거야. 걔도 알고 그걸 어떻게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요즘 3점 슛이 또 대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3점 슛 뭐 뿐만 아니라 뭐 하나, 두 개, 세 개 성공을 한 뒤에 성공할 가능성이 어떻다? 낮다란 뜻이야. 높지 않다야. 뭐와는 달리 연구진들이 했었던 그 표본의 기대와는 달리. 그러면 연구진들이 했던 기대, 그 실험이 뭐 하고 있어? 슛 성공 다음에 슛을 성공할 가능성이 되겠지. 그렇지? 슛 성공 다음에 성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기대를 실험이 뭐 하고 있는 거야? contrary to 하고 있는 거지. 반대하고 있는 거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1, 2, 3 다음에 4, 네 번째도 성공하겠다라는 그 기대를 실험이 반대하고 있다. 오케이? 딱 그 내용이었지. 실제로, 앞내용 강조, 실제로 there was slight tendency, 미세한 어떤 성향이 있어. 선수가 슛을 더 잘, 뭐 한 뒤에 missing their last shoot, 최근 마지막 슛을 놓친 뒤에 다음 슛을 더 잘한다라는 그 성향이 있기는 해. 그리고 그들도 made 51% of their shot, making their previous shot. 이전 샷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의 샷들의 51%의 성공률을 보인 거지. 뭐야? 54%. 놓친 뒤에, 이전 슛을 놓친 뒤 54%와 비교해서 성공 뒤에 다음 확률이 51%밖에 안 됐던 거야. 그러면 슛 성공 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를 실험이 반대하고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수치로 반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아주자라는 취지가 요양문 완성이었다는 거 보시면, 그럼 뭐 했다? A번 위 실험은 뭐 하고 있다? 그 기대, 뭐 할 기대? 농구 슛에서 성공이 다음 슛의 성공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기대를 뭐 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 성공 다음에 뭐로 이어질 가능성?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것을 뭐 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고. 그럼 다음에 성공에 관련된 내용이 뭐겠어? distraction은 아니겠고, 방해, 성공, 오류도 아니겠고, 자신감 정도도 뭐 플러스로 같이 갑시다. 만족감? 이건 좀 그런데 어쨌든 다음 만족감으로 이어질 가능성 좀 부족하다. 자신감도 사실 별론데 어쨌든 반대하다라는 말이 여기 떡하니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문 완성에서 이게 반반이야. 사실 이게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요,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이제
반반인데 그래도 요양문완성 정도는 이게 쉽게 느껴지려면 당연히 연습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봤던 contrary to 기억나니? 아까 우리 읽었던 문장? 요약문을 읽고 나서 이 요약문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게 이 본문 속에서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가지 경우가 수가 있어. 딱 요약문은 여기 안에서 끝나. 방금 우리가 요약문을 읽었고 그 안에 A와 B가 있잖아. 그러면 방금처럼 contrary to 문장 자체가 실험의 결과로 나오고 그 밑에 수치의 부연 설명이 또 더불어 나왔었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A와 B를 이 말과 다른 표현을 써가지고 같은 말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걔의 같은 말을 찾아서 동의어를 찾아주시면 되는 방법.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앞에 어떤 실험 내용에 대한 1번 A에 대한 내용이 초반부에 나오고 마지막 후반부에 B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 외 동의어를 또 역시 맞춰서 써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약문완성에서는 항상 내가 읽은 요약문을 말하고 있는 지문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주는 것이 요약문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잡아주시고요. 넘어가기 전에 시온이 혹시 대입학에서 틀린 문제 있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3번. 아이고야 오늘 많겠는데? 빈칸 추론은. 그 와중에 겹치는 것도 최소화됐네. 잠깐만. 그러면 한 문제만 하고 가자. 선생님 중에서 9번 한번 볼까? 9번 오답률이 꽤 높아. 9번 괜찮았는데? 3번. 9번 갑시다. 선생님이 9번을 왜 하자고 하냐면 오답률 자체는 되게 높지 않은데 1번의 정답률이 40% 정도는 됩니다. 근데 2, 3, 4번이 몇 퍼냐면 23.5%, 13.3%, 14.7%예요. 그러니까 각 보기마다 10%, 심지어 15% 전후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헷갈렸다는 지문이에요. 오케이? 자, 역시나 이 문제 자체는 제목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는 항상 50%가 넘고요. 아시다시피 직접적 표현보다는 약간 간접적으로 돌려서 제목화시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봐야 되니까. 제목 볼 때는 항상 대입학할 때 진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첫 문장에서 뭐를 찾자? 소재를 꼭 좀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주게 되는 밥이 되든 무조건 첫 문장 안에서 임팩트를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지문이 다 그래야 돼. 특히나 대입학은. 첫 문장에 대한 임팩트가 강하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 문장에 대한 어떤 연결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지. 이게 주제야, 사실.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뭘 결정하게 되냐면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뭐냐면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두 개의 소재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건지와 같은 방향성을 분명히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목에서 주제에서는 이 소재가 없게 되면 그리고 그래서 이 특징과 방향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소재가 빠지면 사실상 정답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주제 제목의 특징이기도 해. 지식이라는 것이 소재였고요. 이 안에 지식이 소재였죠. Discovery that man's 인간의 지식이 is not, never has been. 지금도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그러지 않아 왔다는 거야. 지식에 대한 어떤 지식이 perfectly accurate. 여기까지가 대절이죠. 이 발견이.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정확하지도 않아 왔고 지금도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은 has had humbling, 굉장히 겸손하고 아마도 calming effect,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일 거야. 뭐에 있어서? 현대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는 되게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일 거야. 그치? 인간 겸손이 되겠지, 그치? 겸손. 인간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특징이 뭐야, 얘들아? 완벽하지 않다야, 지식은. 그치? 인간의 지식은. 다음 19세기 하는 순간 뭘? 두 번째 문장에 19세기 하면 특정 시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구체화시키겠다는 거야. 뭐? 그럼 인간의 지식은 완벽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밖에 될 수 없죠. 우리가 관찰했다시피 19세기에는 was the last, 마지막으로 믿었어. 이렇게 데디아라고. 세상이 어떻다라고? 일부 could ever perfect no. 어디야? 세상이 as whole as well, 전체로서 as well as in its part could ever be perfectly known. 그치? 세상이 완벽하게 다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믿은 완벽화되어질 수 없다라고 믿은 마지막 사람들이었을 거야. 19세기가. 그만큼 우리의 지식은 완벽하지 않았다. 이때 깨달았다. 우리는 지금 이제 깨닫고 있죠. 이것이 항상 그랬었다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 완벽히 다 알고 있을 수 있다라고 믿은 마지막 사람이다. 즉 불가능하다라는 건 다시 어떻게 완벽하지 않다는 특징, 첫 문장을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의 특징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 어디? 한계 속에서.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한계 속에서 있다. 한계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 비록 그 한계라는 것이 보통 be adjusted, 조절이 돼.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절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 그래도 리미트 안에 있다. 우리는 리미트에서 알고 있다. 똑같은 얘기 반복. 흥미롭게도 이러한 새로운 어떤 수준의 불확실성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불확실성으로부터 great goals, 더 위대한 어떤 목표들이 나타나게 되고 attainable, 습득하게 되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야. 마지막 얘기 한번 볼래? in short 네모칸 쳐보시고,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건 위에서 주제가 판단이 됐고 파악이 됐고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 반복되다고 느끼면 빨리 마지막 가서 어떻게 일반화시킨 것들을 빨리 한번 봐야 돼. 지금까지 한 얘기 요약하고 끝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we may never know, 우린 절대 정확히 얼마나 높은 위치에 우리가 가장 높은 산에 얼마나 우리가 높이 있는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할 것이다? 확신해 갈 것이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get to the to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뭐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 불확실성. 아직 한계에 있는 인간의 지식이지만 결국 어디에 갈 것이다? 탑에 갈 것이다. 그치? 우리는 그걸 조절해서 탑에 갈 것이다. 서밋가 뭐야? 이거 아파트 이름에서 많이 쓰지 않니? 서밋? 정상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옛날에 막 프레스티지 막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요즘 서밋이라고 쓰죠. 정상인데 아직 도달하지 않은 정상이야. 이게 뭐야? 우리 인간의 지식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거지. 그치? 땡땡.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on the journey야. 아직도 하고 있는 여정. 어디로 해? 지식 쪽으로 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여정. 그치? 언젠가 우린 도달할 거라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 그걸 담고 있는 게 1번이었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2, 3, 4번 잠깐 볼까? 저 산 너머에 하나지만 커다란 단계, 성공의 단계가 있다. 뭐가 빠졌니? 뭔가 특징과 방향에 있어서는 얘기를 잘 한 것 같아. 그지? 뭐가 빠졌어? 뭐가 없어? 뭔가 산 얘기 나오고 뭔가 석세스 얘기 나오니까 그럴듯해 보여. 그지? 지식이 없잖아. 이런 게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싸하다는 느낌만 줄 뿐, 얘가. 통합시키는 거야. 부분을 전체로 통합시키는 거야. 뭐로 가는? 완벽으로 가는 길. 뭐가 없어? 지식이 없다고. 그지? 4번. 어떻게 살아야, 함께 살아야 되는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지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소재에 지식이 빠지면 다 그럴싸하게 말해도, 아니, 지식을 대신해서 쓴 동의어조차도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서도 지식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했지만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얘가 없잖아? 지식이 없잖아? 그럼 얘도 헛소리야. 아직 도달하지 않은 그 특징만 잡고 있는 거야. 소재는 안 잡은 거지. 그럼 주제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오히려 널리지는 여기 있었어.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의 두 얼굴. 딱 봐도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사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의 지식 습득이 아직 불완전하다.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걸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 문장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번 체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저 멀리 가서 110번부터 볼까요? 이게 순서대로 볼까? 얘는 이것만 한번 볼게. 다시 한번 선생님이 뭐 너네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 수업은 할 수는 없지만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 평소에 공부하는 지문을 내신처럼 공부하면 뭔가 아깝잖아요. 에너지를 쏟는 것 같고. 근데 그 에너지의 익숙함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내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신 공부하듯 공부하셔야 돼. 진짜. 못한 지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씩 더 보세요. 알겠지? 틀린 거 혹은 아리까리 했던 거 선생님 말한 거 모든 지문이 그렇거든. 소재를 잡자. 첫 문장 소재 특징을 잡자. 두 번째 문장에서 방향성을 잡되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 흐름을 잡는 연습을 해야 이게 반복적으로 보여. 이제 나중에 저 단어가 그 단순 사전적 의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흐름에서 긍정을 부정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같다고 말하는 거구나 다르다고 말하는 거구나 라는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과장된 게 아니야. 단어를 보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 얘도 마찬가지거든. 소재 누구니? 첫 문장의 소재 누구였어? 황금률이었어. 황금률. 그치? 그러니까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어보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당부하는 게 그거잖아. 빈칸에 어떤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느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while절의 절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뭐해? 주절에 뭐가 있는 거야? they만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이 문장 구조가. 그치? 그럼 여기서 they는 누군데? they 누군데? 황금률이거든. 오케이? 황금률. 이게 while절의 안에 있는 거야. 하지만 뭐 앞에 내용을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닌데 빈칸 문장 읽고 요 두세 문장 있는 거 놓치면 안 되잖아. 그치? 한번 갖다 껴보자고. 봐봐. 앞서 말한 그 황금률이 뭔지 몰라. 그래, 모르겠는데 그 황금률이 뭘 장려했대? 에이전트, 그 수행자들. 그 황금률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뭐 하도록? care for another. 이런 거 타자라고 말하면 니네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한자 좀 아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건 쉬운 한자다 그나마. 요즘 한자 공부 안 하지 니네. 유행이었던 적도 없어? 그런 적도 없어? 중학교 때. 속상. 급수 따기 뭐 한문은 급수 따기 그런 거 한참 좀 수업이 있었어. 야, 그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국어에서 요즘 니네 그거 외우고 있잖아. 국어 사전. 아니 국어 사전을 외우는 게 아니라 국어학원에서 영단어처럼 주는 단어장 있잖아. 그거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나마 니네 요즘 시대가 참 나도 핸드폰이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니네들처럼 살았을 거야.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산파 얘기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산파는 아니? 타자가 뭐야? 타임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냥 아더만 알면 되는데, 그치? 굳이 이걸 알려주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누굴 보살펴라. 야, 황금률을 수행하는 애들아, 수행자들아, 타인을 보살피라고 장려하겠지만, 그러니까 골든 룰즈가 지랄이야? 골든 룰즈가 타인지향적인 거야. 야, 골든 룰즈가 타인을 보살피라고 저렇게 장려를 할지라도 하겠지만 황금 룰즈는 똑같이 대의로 받고 있으니까 이 내용과 뭐가 된 내용? 반대되는 어떤 그 내용이 나와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1차원적으로 손바닥 뒤집듯 엥 하고 뒤집히는 것도 있지만 오케이? 이 글 속에서의 반대 의미를 캐치하셔라.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 한번 봐봐. 황금 룰즈는 결국 타인을 보살피라고 장려하지만 황금 룰즈는 빈칸합니다. 그리고
purposeful displacement of a concern away from the ego. ego 누구야? ego. 자아잖아, 자아. 나야, 나. 오케이? away from the ego는 자아야, 타야? 타. 그지? 이게 뭐야? 어나더야. 여기까지. 맞아?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걱정을 의도적으로 배치시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야? 타인을 보살피라고 장려하는 것은 이 말인 거잖아. 나로부터 떨어져 걱정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라고 하는 것은 그 배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뭐야? 이 반대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치? 자, 타인으로부터 벗어나서 걱정과 우려를 배치시켜라 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뭐로 남아있다고? 그 배치는 자기 참조적으로 남아있다고. 오케이. 타인지향적이라고 하더라도 뭐에 있다고? 황금 룰즈는 셀프 리퍼런스에 있다고. 무슨 뜻이야? 자기 참조적인 거지. 이거 손바닥 뒤집듯 딱 의미의 반대말을 쓴 거지. 그지? 타자 지향적이다 할지라도 황금 룰즈는 뭐다? 자기 지향적이란 얘기인 거야. 오케이? 이게 어디? 여기.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버전이든 둘 다 invoke the ego. 뭐를 유발한다고? 자아를 유발시키는 거라고. 됐어? 뭐로써? 근본적인 어떤 척도, 뭐에 반하는 어떤 행동이 평가되어질지에 반하는 그런 근본적인 척도로서 자아를 어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자아라는 것을 황금 룰즈는 유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이게 지랄이야. 이게 오답률이 몇 퍼? 70%가 넘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위에 황금,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요거 딸랑 두 문장 읽고 정답 캐치하셔라가 아니라 니네가 위에 읽다 보면 그냥 막연한 황금 룰즈, 황금 자꾸 황금 룰즈래? 골든 룰즈, 황금률에 대한 어떤 장황한 설명이 있을 거야.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문과 지문에서 어려운 철학 지문, 이과 지문에서 어려운 과학 지문. 근데 그게 문과든 이과든 다 똑같이 풀어야 되는 거거든. 공통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이 되게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앞에 그 황금 룰즈에 대한 어떤 예시들은 얘가 동사야. 어번던트의 동사. 어바운드. 풍부해. 풍부하지만 너무도 많은 리스트들이 exhaustedly 너무나 장황하게 있겠지만 이러한 버전들은 suffice for our purpose here. 여기에 우리 목표에 딱 뭐 한다? 충족시킨다. 즉 그게 뭐다? 너에게 싫어하는 것이 do not do to another.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가 싫은 것이. 또 하나 and love another as yourself. 너만큼이나 너 스스로만큼이나 타인을 사랑하라. 라는 이 둘 다의 버전이 뭘 주장하고 있어? caring for others. 타인을 좀 생각하라고. 너만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타인을 생각하란 말이 있어. 그게 through act of omission, 뭔가 생략의 행동이든 such as not injuring, 부상을 입히지 않는 것이든 혹은 어떤 commission, 다 같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야. by actively intervening, 각자 개입을 하면서 어쨌든 타인을 지향하라고, 그지? 타인지향적 행동이다라고 그 황금률은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그 황금률이 타인지향적이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빈칸은 뭐가? 자기 참조적이면서 자아를 유발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걸 글의 흐름으로 잡는다? 몇이나 됐을까? 맞춘 20여 %의 친구들 중에서도 몇 %나 이걸 그만큼 잘 맞춰냈을까? 라는 생각이야. 그치? 이걸 흐름으로 잡고 풀었을까? 아니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밑에 있는 이 두 문장에 반복된 셀프 리퍼런셜과 인보크 이 이고만을 보시고 빈칸을 채우셔서 찍듯이 푸셨다면 아주 잘하신 거야. 중요한 건
그래, 셀프 리퍼런셜인지를 알았어. D2고를 유발시킨다는 것도 알겠다고.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문장으로 나타내라 이거야. 황금률은 결국 뭐다? 자기 참조적이다. 인보크 D2고 하는 것이다. 이거를 찾아내라는 거잖아. 이제 알겠어? 보여? 뭐가 보여? 이게 뭐야? 자기에 대한 우려, 자기에 대한 생각을 모두 버리라는 걸 요구하고 있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이거랑 결국 뭐다? 이게 자기 참조적인 거지. 그치? 자기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말라고. 오케이? 계속 갖고 있으라고. 그 얘기인 거야. 10번 몇 번이라고 했어? 1번. 승찬이는? 이거 근데 얘들아, 니네가 뭐 알반한테 이런 말들이 잘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오답률 한번 볼래? 내가 오답률 이게 불편하네. 바로 딱딱딱 나 보여주면 좋을 텐데. 여기 있다. 1번이 22.4%. 쌤이 정답지 준 거 봐봐. 24.4%, 15.7%, 1, 2, 3번이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2번이 왜 안 돼? 봐봐. 볼게. 자기 참조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같이 보자고. 1, 2, 3번. 얘네 두 개 합치면 60이야. 봐봐. Do not read. 주어가 누구라고? 골든 룰이라고. 이걸 알아야 돼. 데이가 주어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첫 번째. 그치? 골든 룰즈는 이끌지 않아. 자아를. 아니지. 정답 벌써 틀렸지. 그치? 자아를 이끈다가 나와야 돼. 타인을 우려하기 위해선 자아를 이끌어야만 하는 거지. 두 번째. 골든 룰은 드러내. 내면의 대조를 드러내. 뭐와? 그 두 가지 버전에. 아니. 긍정적인 버전이든 부정적인 버전이든 둘 다 뭐를 이끌어야 된다고? 자아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그러면 드러내야 되는 건 뭐야? 내면의 대조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자기가 드러나야 돼. 셀프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에. 오케이? 내면의 대조가 또 틀렸지. 내면의 대립이 아니라 뭐와 뭐 사이에. 이게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의 그 내면의 대립을 누가 드러낸다고? 황금률이 드러낸다고. 아니, 자아를 끄집어내야 돼. 결국 타인지향적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핵심인 거야. 그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긍정, 부정에 대한 이 얘기가 없어야지. 이 둘 다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웨더절로 나오거든? 어디 있죠? 여기 두 가지 버전이 나오잖아. 위에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 버전. 어디 있어? 그 많은 예시에서 네가 싫어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두 번째, 이게 부정적인 거지. 두 번째, love another. 다른 사람을 너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이 버전들이 뭘 주장하고 있어? 타인을 지향하라고, 보살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버전은 대립이 아니야. 두 가지 버전은 똑같이 타인을 지향하고 있어. 지향하고 있는데 그게 뭐 생략의 기법이든 뭐든 어떤 형태든 간에 뭐 개입을 함으로써 타인을 지향해라 라는 것을 똑같이. 보스는 공통점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야. 대립구조를 쓸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버전은 뭐가 돼야 돼? 그 긍정, 부정 버전 둘 다 사이에서의 내면의 대립이 아니라 둘 다는 공통지향적으로 타인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지향적이 있어야 된다. 3번엔 골든 룰즈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지시자로서의 역할. 언제?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이건 너무 추상적이다. 그치? 무슨 말인지도 확실히 안 잡히네요. 이 글과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자기지향적에 대한 내용 1번이 돼주셔야 되겠다. 연습 많이 좀 해두시고 한 문제씩 해볼까? 102, 104? 몇 번이 좋을까? 오답률 높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둘 다 어렵긴 한데 102번? 102번 구조는 요건 간단하니까 빈칸 봐봐. 빈칸 보면
20세기 생명 그 라이프 익스펙턴시 수명 기대치 미국의 수명 기대치가 올라갔어. 30년 정도가 올라갔어. 와, 20세기에 그만큼 오래 산다 이거죠. 그만큼 이제 그 대다수의 그 증가의 대다수가 is credited to 하면 신뢰받다니까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대중 건강 이것의 발전 때문이다. 뭐라기보다는 이건 아니고 메디컬 케어의 어떤 증가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니까 지금 뭐야? 수명 연장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야. 거기 1, 2, 3, 4, 5번 보면 다 뭐로 나왔어? 명사로 나왔지? 그럼 우리가 빠진 데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리고 명사가 play the critical role, 중대한 역할, 이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대. 아, 그러면 찾기는 어렵지 않다. 뭡니까? 수명 연장의 이유를 빨리 찾자.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뭐? 빈칸 문장 다음에 나온 for example은 당연히 그 상위 개념, 빈칸을 상위 개념으로 잡은 하위 개념에 대한 접근이겠지. 구체적인 얘기 읽고 얘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누가 눈에 들어왔니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 그렇지. 맞아야 된다라는 요구. 그치? 이거 뭐야? 당위성이야. 애들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그 요구. 뭐 하기 전에? 그들이 학교 가기 전에 맞아야 한다는 요구가 play the central role. 얘들아, 이거랑 다른 게 뭔데? play the critical role. play the central role. 이게 뭐가 다른데? 그치? 명사는 결국 뭐가 돼야 돼? requirement. 뭐 해야 된다는? 애들이 맞아야 한다는 requirement. 그치? 야, 니네도 그래. 니네 8살 되기 전에 맞아야 될 백신만 지금 한 20가지가 될 거야. 아마. 태어날 때부터 8년 동안 맞아야 될 건 한 30가지 될 거야. 그래서 애 태어나면 그놈의 병원을 그렇게 많이 가잖아. 그 사이사이에 뭐 감기라도 걸리면 플러스 알파인 거야. 어쨌든 그런 거 하고 또 하나 있어. 뭐 있었어? likewise 동그라미. For example 한번 나오고 likewise 나오면 얘 뭐다? 예시 반복이다. 그치? 마찬가지로 following the introduction extensive vehicle roadway safety 그러니까 자동차지 그 연장된 길에 대한 도입이나 roadway safety laws까지 뭐가? 도로 안전 규칙, 법들이 starting 언제? 1960년대 중반에 시작한 그런 법들이 또 the number of highway deaths 어디? 고속도로의 사망률의 수를 어떻게 됐대? 감소시켰대. 뭐로부터? 대략 5만 1000건이라고 해야 되나? 66년에 5만 1000건에서 2000년에는 4만 2000건으로 from A to B. 그치? 줄었대. 심지어 뭐? 마일 수는 더 늘었는데도. driven per year. 연당 마일 수는 300%가 증가했는데 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은 거야. 야, 어마어마한 숫자네. 그치? 그럼 이것도 지금 뭘로 퉁치자는 거야? 오래 많이 살았으니까 결국 이것도 기대 수명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비히클의 도입, 연장된 비히클과 그러니까 자동차도 사람들이 많이 타고 로드웨이 세이프티 러우즈의 도입이, 그지? 이 두 가지의 도입이 뭐가? 법. 그러면 아까 8살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백신 맞아야, 두 번째 안전규칙 지키자, 이 두 개 했더니 기대치가 올라간 거야. 수명 기대치가. 그러면 법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낸 게 1번 탄생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해요? 출생의 통제? 그런 거 없었잖아. 법밖에 없었잖아. 해야 한다는 거. 식단? 아니지. 초기 진단? 세이프티 룰이 아니겠네. 그치? 앞에 무슨 병원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백신 얘기하는 거니까 병원 관련된 얘기라서 왠지 진단 그럴싸했는데 그러려면 두 번째 게 좀 겹치는 게 안 되죠. 그렇죠? 과학적 연구 역시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법적 인터벤션, 개입이 되겠지. 그치? 해야 돼, 지켜야 돼, 법. 그치?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 게 리걸 인터벤션이었다. 법이 어디 있어?
법이랑 로드 세이프티 다음 줄에 로드웨이 세이프티 laws 밑에서 네 번째 줄 맨 앞에 법들. 법이라고. 그치, 법이지. 지켜야 될 법. 그치? 백신을 맞아야 될 의무 조건. 이런 것들을 법의 개입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그것을 보시고. 키워드는 수명이었고, 결국 뭐가 나왔어? 주제 한번 얘기하고 예시 두 개가 반복된 글의 흐름이었죠. 그쵸? 글의 흐름은 단조로웠습니다. 105, 107, 109. 아까 몇 번이었지? 시온이? 110번 말고 또 몇 번 있다고 했지? 108번? 겹치는 게 없네. 104번도 간단하게 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말 찾기거든. 아까처럼. 다음 문장에 같은 말 찾아주기. 우리의 의견이 what ought to be lacks authority.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권위가 부족하대. 지금 이건 채워져 있어. 우리 의견에 권위가 부족해. 만약 이시 뭐야? 의견이. 그치? 만약 의견이 빈칸하다면 그럼 우리가 권위가 부족하게 된 조건을 찾는 거네. 그치? 우리 의견이 어떻게 되면 그런데? Any of our 이거 봐봐. 다음 문장에 연결사 없지? 그럼 같은 말 반복. 오케이? 그 어떤 우리의 가장 fanciful dreams가 뭐야? 공상적인 꿈들 중에 하나가 might with equal force command까지가 might command지. 오케이? 같은 힘으로 지시를 내릴지 몰라. 우리의 현재 노력에 지시를 내릴지 몰라. 뭐 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는 그냥 다른 말 하고 있나? 라고 이제 노란색 부분에는 다른 말 하고 있나? 생각하는데 뭐가 있어? 조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럼 같은 말인가? 이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서는 뭐 하다면, 여기에서는 하지 않는다면이니까 이 않는다면을 가지고 한다면으로만 잘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보게 되거든. 나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그랬어. 빈칸 문장 읽고 그래? 그럼 다음 문장 보는데 이게 뭔 소리야? 공상의 꿈들 중 하나가 지시를 낸다고 우리 현재의 노력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한다면이었는데?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이 같다는 얘기인 건데? 그럼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에 권위가 부족하다? 그럼 권위가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의 신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의견이. 그럼 얘 봐봐. 가장 공상적인 꿈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노력을 지시할 거래. 그러면 노력이 된다는 거야? 꿈이 된다는 거야? 꿈이 노력을 지시한대. 그럼 꿈이 된다는 얘기야? 노력이 된다는 얘기야? 잘 생각해봐. 공상의 꿈들 중 하나가 우리의 노력을 지시할 거래. 그럼 누가 주체자야? 꿈이잖아. 이건 허황된 꿈이 될 거란 얘기인 거야. 꿈이 노력을 지시해버리면 결국 꿈이 된다는 얘기야. 안 그래? 야, 꿈대로 행동해. 너 그렇게 노력해봤자 나 복권 한 방 되면 너 같은 노력 이제 필요 없어. 나 돈 많이 벌 거거든. 복권 돼서. 그러니까 꿈 같은 이야기가 같은 힘으로 우리의 노력을 지시할지 모른다. 되니? 이게 뭐라고? 우리의 의견에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의견에 권위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내 의견의 권위성이 떨어지는 거지. 아니 이거를 선생님 너무 억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왜? if절이 있잖아. 근데 뭐 한다면? 우리가 주장한다면 레디아라고 우리의 개념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이 are somehow related 어느 정도 뭐에 되어 있다면 현실을 나타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있지 않다면 결국 꿈이 노력을 명령하게 될 거야. 이 말인 거야.
만약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현실과 연관이 있다면 없다면?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의견, 개념이 뭐와 현실과 연관이 있다면이 되겠지. 현실과 연관이 있다면 뭐가 돼? 우리의 만약 연관이 없다면 꿈이 노력을 명령해야 될 거야. 그러면 우리의 의견이 현실과 연관성이 있어야 우리의 권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걸 찾아보자. 1번이 정답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럼? 연관돼 있지 않다면이니까 연관돼 있지 않다면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이게 뭐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게 뭐야? 현실이잖아. 이걸 뭐 한다면? 연관 짓지 않는다면. 그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무시한다면. 그래서 정답 1번. 한 문제. 시간이 이렇게 되네. 아쉽네. 선생님이 어제 찍은 영상도 뒷부분 문제를 좀 했거든요. 내가 일단 같이 올릴게요. 오늘 했던 거랑 같이 합쳐서 같이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부한 거랑 수업하지 못한 것까지 다 퉁쳐서 여러분들 내신 때처럼 한 문장 한 문장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금처럼 좀 억지스럽다 싶은 연관성을 니네가 한번 지어보는 연습도 해봐야 돼. 그리고 선생님한테 던져야 돼. 이게 아리까리 하면 쌤 이거랑 이거랑 그럼 같은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 말인가요? 이런 것들을 나한테 강구하셔야 돼. 그게 공부예요, 얘들아, 결국. 그게 자립적 공부 아니겠어? 그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고 좀만 쉬었다가 어법 준비할게요.